안녕하세요. 저희는 비건먼지 비건토크입니다. 말하는 저는 유하 PD, 소라 PD, 삐삐 PD입니다. 저희는 비건 대중화를 위한 여러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유튜브와 팟캐스트,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에서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은나 PD가 매주 이 자리를 함께 해줬는데 은나 PD가 목이 안 좋아서 오늘은 삐삐 PD 저만 고정 멤버만 함께하고 대신 게스트 PD들을 모셨습니다. 우선은 게스트를 소개하기 이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저는 비건먼지에서 제작, 편집, 그리고 출연까지 전반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새로 다큐까지 준비하고 있는 비건먼지 공무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건먼지 말고는 공간 기획자이자 친환경 업사이클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아 PD 이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건먼지에서 영자막, 그리고 편집, 기획, 출연 정도를 맡고 있는 살짝 비건먼지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으니 무슨 뜻이죠? 네, 제가 기획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먼지 멤버들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짝 비교적 조금 조그마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본업으로는 이제 프리랜서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노마드로 돈을 벌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비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이어서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소라 PD이고요. 비건먼지에서 유아 PD가 되게 먼지 같은 존재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영어 자막도 그렇고 번역하고 또 탑5라는 기획 콘텐츠도 맡고 있어서 사실 되게 비건먼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대신 소개를 덧붙이고 싶고 저는 올해 비건먼지에 들어와서 이제 2달간 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왔는데 그 유럽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고요. 아직 네 제가 이제 초심자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비건먼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소하고 작은 것에 감탄을 잘하는 맞아. 네, 감탄 연발자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비건먼지에서는 리액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리액션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소란에 가면 항상 저도 와 이러고 있거든요. 와. 네, 오늘 또 이렇게 와를 많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허밍 렛츠고. 네, 요즘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우리는 2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또 유아 PD, 삐삐 PD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잘 지냈나요? 네, 저는 3년 된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한국에 오겠다고 해서 제가 한국을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그럼 한국을 소개해주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 친구가 논비건 친구인데 비건 친화적 여행을 먼저 하자고 제안해줘서 이제 감동받고 같이 제 비건 맛집을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와, 너무 좋았겠다. 부럽네요, 그 친구. 저도 최근에 독일에서 같이 수학했던 친구가 놀러 왔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들은 좋겠지만 나는 갔던 행사를 2번이나 3번이나 갔다. 아니, 좋았어요. 네, 좋았고 저는 이번에는 영화 바비를 보고 왔는데 두 분은 다 보셨나요? 저 진짜 보고 싶어서 녹음 끝나고 보러 가려고요. 세상에, 저도 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 그럼 저 어떻게 좋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조금 삼천포로 세고 궁금한데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일단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하고 갔는데 그게 평론가들 평 같은 걸 미리 봤을 때 막 캠페인 영상 같다.
뭐 예상보다 너무 메시지가 꽉 들어차 있는 느낌이다 이런 리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아니 저는 너무 좋던데요. 어떤 게 좋았냐면 사실 핑크라고 했을 때 저는 핑크가 가지는 핑크에 있는 편견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바비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또 처음에는 페미니즘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은 뭐 가부장제로 다시 회귀했다가 그 다음엔 이제 그 누구도 그냥 평등한 세계까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도 저는 나쁘지 않았고 전반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도 그레타 거익의 새로운 시도 같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스포는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네네. 저도 그 마고루비도 제작사로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맞아. 저는 그 제작 과정에서 막 비하인드를 많이 봤는데 수요일 날은 모두가 핑크색 착장을 입고 오는 그런 분위기에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 분위기를 만든 그 조직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것들부터도 너무 좋았고 이전에 앤 해서웨이가 이 역할을 거절을 했는데 오히려 제작사이다 보니까 제작자인 마고로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바비의 되게 우려스러운 지점들을 되게 많이 완화할 수 있었던 지점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중간에, 이건 좀 그렇다 싶은데? 라고 할 때, 나도 알고 있었지롱? 이렇게 하고 티를 내줘서 마음이 그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불편할 수 있었던 지점들을. 그래서 유아 PD도 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바비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했을 때 그런 편견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비건먼지 멤버들이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지? 이러면서 저도 조금 인터뷰나 후기를 조금 찾아봤는데 네, 보면 볼수록 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꼭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1월에 트레일러가 나왔을 때부터 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제가 그 마케팅 팀에 대한 글을 읽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식빵 조각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팬들이 이렇게 직접 주워 먹을 수 있게끔 근데 제가 그걸 열심히 따라 먹던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제가 사실 어떤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전부터 기대하는 영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영화 너무너무 기대를 했고 추가로 하나 더 기대하고 있는 작품은 이번 겨울에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인 윌리 원카의 원카.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로알드 달을 너무 좋아했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디즈니와 아주 꿈 같은 것들에 아주 빠져 있구나를 좀 깨닫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소라 PD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네, 영화도 보고, 사실 바비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또 다른 독립영화, 비밀의 언덕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면, 비밀의 언덕도 보시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영화도 보고, 하루하루를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잘 자고, 잘 일어나서 아침에 수영 가고, 수영 갔다가 일기 쓰고, 책 읽고,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하면 한 11시, 12시쯤 되거든요. 그럼 딱 점심 맛있게 샐러드, 양배추, 양상추, 토마토 잘라서 넣어 먹고 하면, 네, 그런 오전 시간이 저한테 되게 힘을 주는 것 같아서 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느끼는 게 여기 있는 세 사람 다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시간이 다 널널한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게 오전에 출근할 시간을 항상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운동을 했어. 몇 시일까 해서 보면은 예전엔 지하철에 있던 시간. 맞아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오전에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다 출근에만 써버렸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송합니다. 부러우시죠? 부러우시죠? 하지만 프리랜서의 단점도 있으니까. 네. 일이 몰릴 때 정말 많이 몰린다는 점. 맞아.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그 수영을 오전에 하고 나서 돌아와서 먹는 게 샐러드?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아요. 샐러드로 시작했다고 했지 끝내지 않았고요. 두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더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소라는 잘 챙겨 먹으시는 분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비건계도 소식들이 하나씩 있는데 각자 하나씩 어떤 걸 들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우선 이제 곧 말복이잖아요. 그래서 말복 때 비건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비건으로 뭔가 힘이 되기에 추천하는 식품들이 대부분 수박이라든지 뭐 있죠? 버섯구이? 제가 생각했을 땐 힘이 나는 음식이 아니라 평소에 먹는 음식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밀키트가 나왔는데 노루궁뎅이 버섯이 들어간 삼위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탕을 변형해서 삼위탕을 만들어봤는데 그거는 진짜 뭔가 보양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음식이라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삼위탕을 치면 그걸 파는 밀키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상표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맛있는 보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노루궁뎅이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꼭 먹어보고 싶네요.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요. 파리 올림픽 탄소 발자국이 이제 약 50% 줄인 상태로 준비를 마쳤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올림픽 자체가 탄소 발자국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50% 줄인 게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서도 좀 올림픽을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맞아요. 또 선수들이 다 한 곳으로 오고 관중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그만큼 또 많은 비행기를 타게 될 텐데 그것도 좀 걱정이네요. 네, 제가 들고 온 비건 소식은 저희 스트레스 받거나 매운 게 먹고 싶을 때 많이들 불땡탕면 찾고 싶으셨을 텐데 그 불땡탕면이 비건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예. 네, 외국에는 할랄로 해주면서 지금까지 왜 우리나라에서는 비건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는지 이렇게 네, 좀 질문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도 불땡 당면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유명한 S 라면도 외국에서는 다 비건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 나갔을 때 라면을 먹고 오게 되는 맞아. 라면을 사와 한국에 파는 걸 그런 슬픈 소식이.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불땡 볶음면은 안 되는 걸로 아직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들고 온 저희들의 소식과 비건 소식들을 하나씩 소개했고요. 네,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게스트 PD로 만난 유아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비건먼즈의 멤버인 유아가 해외에서 노마드로 생활하다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유아의 노마드 라이프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비건먼지는 주로 온라인으로 같이 작업을 많이 해서 유아 PD는 노마드로서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비건먼지 PD를 같이 해주었는데 그래서 어디를 이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우선 청취자들께서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노마드 라이프를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맨 처음 시작한 국가는 호주고요. 이제 코비드 때문에 잠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제주도에서도 1년 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오스, 동남아에 있는 라오스라는 국가에서도 또 1년을 살았습니다. 진짜 군데군데를 산 것 같아요. 영어권 국가도 살고 한국에서도 살고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도 살고 그래서 이 라이프를 지켜보는 우리는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선 제일 궁금했던 것이 돈은 어떻게 하냐. 궁금하시죠? 네, 현실적인 너무 문제. 궁금해요. 돈은 어떻게 하셨죠?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조금 그 국가마다 달랐는데요. 제가
먼저 호주 워홀에 갔을 때는요. 사실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서 뭐 거기서 미용사도 해보고 와. 오. 뭐 농사 그런 것도 이제 해보고 그리고 그런 물리치료 쪽에 가가지고 그런 보조로 일도 해보고 되게 오. 많은 것을 일하면서 네 왔는데 이제 호주 맨 마지막에 한국어 과외를 했었는데 그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왔네요. 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맞아. 저도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실제로 사실 안 해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유아 PD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 난 다음 한국어를 누군가에게 알려줬을 때 가지고 있는 보람이나 기쁨이 크다는 것도 느끼게 됐을 것 같아서 직접 경험해본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다른 일을 했을 때 와 이거는 진짜 못하겠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일로 못하겠다. 그나마 맞아.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이제 그거였어가지고 네 이제 그 호주에서 딱 한국으로 온 직후에 코빗이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는 시간에 네, 호주에서 안 했던 영어 공부랑 야, 제대로 알차게 시간을 썼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서 제주도에서부터 네,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한국어 교육을 이제 인터넷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딴 건 이렇게 계속 국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딱 호주에서 노마드 라이프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이제 제 광고 제가 보는 그런 인땡타나 아니면은 네 다른 곳에서 한국어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런 이제 광고를 봤는데 적절한 타겟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를 해봐야겠다. 이걸 하면 내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조금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하고 근데 저는 항상 투잡을 했어요. 한국어 교육은 살짝 이제 서브잡으로 하고 현지에서 또 다른 잡을 계속 구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돈을 넉넉하게 벌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을 처음 시작하면은 조금 낮은 시급으로 시작해서 경력이 쌓였을 때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역시 거기도 비슷하군요. 네, 어디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방금 배운 사람이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맞아. 기억이 생생하잖아. 맞아요. 네. 하지만 노하우는 다를 수 있겠다. 네, 맞아요. 음. 되게 그리고 언어는 좀 쌓이는 게 있어서 조금 네, 더 경력 있는 사람이 확실히 잘 가르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제이는 아직도 은는이가를 자꾸 헷갈리거든요. 중국인인데 애인이 그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1급인가 2급인가를 오. 땄거든요. 제일 높은 등급을 딴 걸로 아는데 근데 은는이가 자꾸 틀려가지고 그건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제 수업을 지금 거의 3년 동안 듣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아직도 헷갈려요. 은는 이가랑 을르를 심지어 헷갈려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사가 되게 한국적인 그런 문법이라서 사실 저희도 영어를 쓸 때 뭐 I ate an apple 이라고 안 하고 그냥 I ate apple 이제 그 관사를 빼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도 자기 나라 말에 없는 그런 것을 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언하고 더 이거 안 붙이는 거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은는이가 해서 나의 영어 실력까지 뽀록이 났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야기가 좀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노마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 네. 제주도에서는 이제 그렇게 투잡을 뛰면서 했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코땡카라는 아, 코이카는 공익단체라서 상관없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코이카라는 곳에서 이제 뽑혀서 이제 라오스로 해외 봉사 활동을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식비나 생활비나 이런 거를 다 대주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할 필요는 없었고요. 사실 코이카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수익을 버는 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다른 수익을 벌지 못한 채로 그냥 그곳에서 주는 돈으로만 먹고 살았습니다. 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살짝 코이카 홍보 같을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다 1년을 다 채우면 그 목돈으로 720만 원을 주거든요. 오. 1년을 다 채우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월 60만 원씩 적립을 해서 그렇게 줍니다. 아,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살짝 제3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임금 같은 게 많이 낮잖아요. 그거에 거의 2배를 저에게 그 식비랑 생활비로 줬기 때문에 아. 네, 되게 먹고 사는 데는 풍족했습니다. 아, 네. 거기 워낙 물가가 싸니까. 네, 네. 그래서 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되게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네, 세 나라 각각 세 나라, 네, 세 개의 도시, 호주, 제주, 라오스 이렇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또 일의 방식도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듣기도 하고 저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뭔가 저도 안정형이 아니긴 하지만 계속 이동하거나 노마드로 산다는 것에 대해 불안함은 없을지 같은 것도 궁금해요. 근데 사실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저는 너무 답답해서 불안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되게 마음껏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세계를 탐색하고 이런 것에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를 제한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계획은 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세계들을 조금 더 탐색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불안이라는 걸 좀 나눠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저는 불안의 대척점인 언어로 답답함을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답답했는지를 좀 더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러려면 제 고등학생 시절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본격 유아 PD 파헤치기. 예, 네, 저의 인생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요. 좋아요. 이제 제 엄마께서 저를 그런 시험 성적으로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대학교에 가는 거를 원치 않으셔 했어요. 그래서 너는 수능을 보지 마라. 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저는 취업을 해서 내가 이 오피스 잡이 진짜 안 만드는구나 이거를 딱 깨달았어요. 그때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되게 다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사장님도 여자분이셨는데 너무 존경할 만한 분이셨고 그리고 뭐 과장님, 부장님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내가 그들처럼 살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한국 그냥 그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 되게 제가 여러 가지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제가 한 만큼의 보상을 못 받고
너가 당연히 여기서 일하니까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되게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외국어에 관심이 있고 외국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알바했는데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되게 부당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쩌면 정상인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답답하고 내가 잘못한 건가? 항상 저는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구나. 이게 괜찮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좀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어서 조금 외국 사회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뭔가 어떤 그 궤도 안에 들어가도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으면 대기업에 대한 꿈이 있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도 더 큰 대기업을 꿈꾸게 되고 스타트업에 들어가면 서로가 서로의 성장 그 굴레 있잖아요. 저는 그걸 스타트업 냄새라고 부르는데 저 스타트업 냄새 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으면서도 제가 기빨릴 때가 있거든요. 나도 왠지 성장해야 할 것만 같은 이 기분에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 안에서는 어디에 있어도 사실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데 내가 여기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불안해지는 것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바깥에서 답을 찾았던 게 좀 되게 빠른 깨달음을 얻었다. 유아 PD가. 어머니의 그 강제된 선택이 강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다른 남들보다 좀 더 거침없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장이 생기고 뭔가 안정적이어지면은 또 그걸 탈출하기는 좀 귀찮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제가 바로 대학교에 가지 않고 그렇게 직업을 바로 가져서 내가 이 길이 아니다. 이런 거를 빨리 깨달은 게 되게 좋았어요. 사실 특성화고에 갔을 때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못하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암기식으로만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또 스트레스였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맞아요. 모든 내 삶의 궤적은 어쨌든 내가 점을 잇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저는 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혼자 사는데 저 짐 정리를 되게 잘해서 맨 처음에 트럭 아저씨들이 견적을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견적을 부르고 나서 딱 이사를 시작하면 왜 이렇게 짐이 많죠? 다 짐이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1.5톤 트럭에 그 뒤에 바를 내려서 그 거의 가구를 대롱대롱 달고 와야 되는 수준까지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도 이렇게 짐이 많은데 이게 유학을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짐을 싹 한번 엄마 집에 또 다 보내고 그래도 2캐리어를 가득 들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학 PD는 어떤 식으로 노마드 라이프를 짐을 들고 생활했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건을 시작하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네. 그 미니멀 라이프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니 이것은 마치 서울대생에게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공부는 교과서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를 하려면 비건을 하십시오. 아니 관심은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삐삐PD처럼 그렇게 짐이 많으려면 되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뭔지 알죠? 부지런히 사모았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모으고 그거를 부지런히 관리해줘야 되고 근데 저는 되게 게으른 사람이라서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4시에 일어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이렇게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무책임하다고 느껴졌고 이야 그래서 찔립니다. 저도 관리할 수 없는 거는 이제 빨리 내놓자. 그리고 이제 저도 호주 갔을 때는 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조금 충격 먹은 게 많다의 기준이 얼마죠? 캐리어 2개
가방 하나에 들고 가는 짐 3개. 오, 네, 좀 많았죠. 많다. 많았어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도 많이 이사를 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럴 때마다 충격받은 게 진짜 아무도 안 도와줘. 진짜 쬐끄만 아시안 여자애가 그 많은 짐을 막 들고 낑낑 가고 있는데 진짜 단 한 명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와, 역시 여기는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자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곳이구나 이랬는데 근데 뭐 그게 막 싫진 않았어요. 그냥 어쨌든 내가 혼자 살아가려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짐을 줄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호주에서 돌아올 때는 짐이 줄었나요? 네, 진짜 많이 줄었어요. 진짜 그냥 거기에 다 놓고 왔어요. 와. 저도 스페인에 그 교환학생 하기 전에 여행 갔을 때는 진짜 들고 가는 가방 하나만 딱 들고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안 쓰는 물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수건도 안 들고 가고 그 손수건 2개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손수건 하나로 젖은 물기를 다 닦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축축해지면 한번 짜서 계속 물기를 닦아요. 그리고 나면 그땐 좀 짧은 머리여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마른 손수건 하나로 이제 머리에 남은 물기를 탈탈 제거해주면 거의 다 말라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손수건 2개로도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야. 그때 속옷도 몇 개 안 들고 가서 몇 개씩 돌려 입고 심지어 바람에 하나 날아가가지고 내가 주울 수 없는 곳에 떨어진 거야 세상에. 호텔에서. 그래서 4개였나 5개였나였던 속옷이 4개로 줄었어. 그래서 그럼 4개로 살지 뭐.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사라졌군요. 잘 사라졌어요. 오. 부지런해지면 2개로만 돌려 입고 살 수 있다. 근데 저도 라오스에서 1년 살 때 속옷 5개로만 살았어요. 저처럼 바람에 하나 안 날아가서 다행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다른 사람들 집에서 살고 교환학생 갔을 때는 또 전에 이제 교환학생들이 쓰던 커튼이라든지 식기류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보관해 놓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서 물건을 다 들고 온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본국에 돌아갈 때는 다시 또 그 물건들을 다 놓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사실 저는 집 살림 중에서 부엌 살림이 제일 많거든요. 먹을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요리를 정말 잘하기 때문이죠. 이게 믹서기도 사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스무디만을 갈아 먹기 위해 샀던 믹서기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이제 자취 8년이 지나면서 아직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은 믹서기가 너무 필요한데 큰 믹서기가 없어서 앞집에 빌리러 똑똑똑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트었겠죠? 말을 텄죠. 말을 텄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감사인수로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이야. 하지만 난 곧 이사를 갔다. 말 두고 좀 있다가 이사 가기. 네, 맞아요. 그래서 부엌짐이 저는 좀 많았는데 부엌짐만 좀 없어도 좀 간단하게 생식만 해먹고 살겠다. 자연 식물식만 해서 먹겠다 하면 이제 확 줄지 않을까. 짐 줄여가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겠네요. 네, 근데 저는 짐이 많이 생기는 게 그만큼 제 욕심인 것 같아요. 뭔가 옷을 다양하게 가지고 다니는 것도 조금 남들에게 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게 큰 것 같아서 조금 살짝 이제 무소유까지 예.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맞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 특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특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옷이나 이렇게 외부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 되게 신경을 꽤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해외 나갔을 때 2달 반 정도 있으면서 그냥 20kg짜리 캐리어 가지고 다니면서 겨울옷도 입고 여름옷도 그냥 한두 장씩만 있었거든요. 그냥 그거 빨아 입고 꼬질꼬질하게 그냥 다니고 근데 내가 행복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욕심이고 다 보여지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서 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미니멀리즘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이게 해외 여행 나갈 때는 옷이 별로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게 매일매일 내가 볼 게 많잖아요. 모든 게 인사이트니까. 근데 한국에서 저는 살면 모든 게 내가 좀 알던 거니까 인사이트가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 이게 나름의 항변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옷이 진짜 많긴 하거든요. 그냥 알차게 미니멀하게 그래도 꽉꽉꽉꽉 줄여가지고 옷장 하나로 정리하긴 했는데 아무튼 여행을 하지 않고 데일리한 지루한 라이프에는 다양한 옷이 나에게 삶의 활력이 되어주지 않나라고 변론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저는 오늘도 삐삐가 입고 온 옷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순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아 이것도 친구한테서 받은 옷을 리폼했어요. 그니까요. 저는 사실 그런 실력이 있으면은 조금 옷이 다양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옷을 리폼하기 위해 버스에서 바느질을 계속했어요. 버스에서요? 대단한데? 저는 지하철에서 가방 수선도 한 적 있고 의지가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서 애인이 맨날 저를 보면 오늘도 수선해요? 라고 맨날 와. 그래서 왜냐면 핏이 조금씩 유행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유행이 에 따라서 좀 입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옷을 크롭으로 만든다든가 구멍을 뚫는다든가 요즘엔 좀 펑키한 옷이 좋아서 자꾸 옷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진짜 DIY의 끝판왕. 네, 오늘도 UI 컵받침 코스터로 지금 쓰이고 있는 제 볼레로 가디건도 제가 그것을 원래 티셔츠였는데 그 티셔츠 밑부분을 잘라서 볼레로로 만든 거거든요. 세상에 대단하다. 저는 진짜 산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지만 아무튼 수선하는 맥시멀리스트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근데 사실 이제 수선을 하다 보면은 있는 옷으로 하니까 그게 막 맥시멀리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리사이클 느낌? 리사이클리스트. 맞아. 그렇게 하죠. 리사이클리스트로 하죠. 좋아요. 사실 네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면 있는데도 또 사거나 예쁘니까 또 새 걸 사들이는 그런 게 좀 더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운 것 같고 제가 만나는 삐삐는 리폼을 하거나 있는 것들을 더 잘 쓸 수 있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네 그런 삶의 방식도 존중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오늘 OOTD를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목걸이는 그 또 다른 비건 먼지의 디자이너인 림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옷은 제가 공간 컨설팅을 하다가 옷 정리를 해주다가 이 옷 너 가질래? 해서 응? 좋아? 해서 들고 온 옷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반 니삭스 같은 스타킹을 신고 있는데 이거는 엄마 옷장에서 뒤져서 찾아낸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은 거인 거예요. 이 정도면 좀 용서해줘라. 내가 패션을 좋아해도 지구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지구에 어차피 묻혔을 거라면 삐삐가 더 아름답게 잘 활용하고 가는 게 훨씬 좋지 않나요?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맥시멀리스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행을 할 때는 간헐적 미니멀 라이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뭔가 유아처럼 이렇게 진짜 계속 장기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게 되면 저도 제 옷장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삐삐가 부러워요. 오히려 이렇게 재봉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이 세상에 제일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네, 사실 네. 감사합니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빼지 않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들. 네, 여러분들도 수선의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친구들을 해외에서 만나면서 느꼈던 게 유럽에서 만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인생에서 다시 몇 번 보게 될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드 라이프에서 이런 관계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들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분명히 1년 정도 있으면 친구들이 생길 테고 맨날 파티한다 그래놓고 막 비건 먼지 회의 안 들어오시고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 아하.
아니 맨날은 아니고 본인 생일 파티였어요. 네, 맞아요. 제 생일 파티. 네. 생일 못 참지. 맞아 생일 못 참고 저는 생일 파티 부를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아,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할 정도로 1년 만에 많은 친구를 사귄 유아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근데 저는 이게 또 호주랑 제주랑 라오스랑 또 조금 이제 다른데요. 제가 호주에서는 조금 살짝 우울하다 그래야 되나? 살짝 조금 해외살이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네, 막 친구도 많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 가서는 그런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연결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느꼈고, 거기에서 이제 논비건인데 비건에 되게 비건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그런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랑 매주 금요일마다 비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네, 그런 파티를 했었어요. 따스워. 너무 좋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시작으로 이제 그런 제가 더 적극적으로 비건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친구를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건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그 사상이니까 비건이라는 그런 공통 관심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연결감이 있는 그런 지인을 많이 맞아, 만들 맞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오히려 진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유도를 배웠었거든요. 기억나요. 그때 비건먼지 구독자를 한 명 만난 거예요. 이야. 기억나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아직도 연락 잘하고 있고, 네, 그 친구 이제 호주에 있었는데 제가 호주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때 그 친구네 집에서 이제 자고 같이 비건 요리 해먹고 이랬거든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노마드를 하면서 호주에서는 이제 조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유럽 친구들도 이미 많이 있고, 뭐 대만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이 그런 곳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 친구들은 그래, 유럽에 오면 우리 집에 와, 대만에 오면 우리 집에 와, 이렇게 되니까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연락을 엄청 꾸준히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인스타그램 아차아차. 네, 아차아차. 네, 네. 인스땡 같은 그래. 곳으로 네. 많이 그냥 서로의 소식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갔을 때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라오스에서 제가 그 비건 단골 식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매니저랑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브라질 친구인데 엄청 그때 제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그리고 제 생일 케이크를 비건으로 만들어주고, 그 친구가 다 그 친구거든요. 최고다. 네, 그래서 그런 해외에서 생활을 할 때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비건, 내가 비건이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곳, 뭐 비건 식당, 뭐 아니면 그런 틴땡 아니면 그런 범땡 범땡 불땡 네. 이제 범땡 땡불. 범땡불 오케이. 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외국인 친구들 사귈 수 있는 곳에서 저의 그런 비건 정체성을 이렇게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런 비건과 관련된 장소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그런 관계성을 맺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실 자주 봐야만 깊고 친한 사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잘 통용되지 않는 것 같고, 저에게도 만나서 좋은 친구는 언제 봐도 몇 년 만에 봐도 또 그때만큼이나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 같아서 유아의 노마드 라이프 궤적을 또 연결시켜줄 곳곳에 세계 친구들을 잘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멀어지는 게 두려워서 노마드 라이프를 안 했다면 그 친구들도 못 만났겠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생각해보면 저는 마지막을 되게 직감을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4학년 기말고사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생 친구들이 약속을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우연히 학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딱 봤는데 왠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친구랑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보는 게. 근데 그런 예감은 그래도 제가 4학년 기말고사 때 기간이니까 알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그 선배들은 제가 4학년 2학기인지 몰랐을 테니까 그 선배들은 직감했을지라도 저는 못했을 마지막 인사들이 많고 그냥 같이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 교환학생 같이 갔던 친구는 그 독일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3년 만에 한국에서 본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지역이 가깝다고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마음이 통해야지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거리가 멀면 그 친구가 왔을 때 좀 더 집중해서 환대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더 드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만약에 계속 한국에서 만났던 한국에 같이 있던 그 교환학생 친구는 만약에 봤다면 어차피 또 우린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라는 마음으로 좀 그 만남을 소중히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순간순간의 관계들을 또 집중해서 잘 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삐삐가 저를 여기에 초대해 준 이유도 그것과 조금 관련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해외에만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유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저를 여기 초대해줘서 저는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좀 거리 감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유아는 수원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 마인드로는 수원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너무 귀찮지 않을까 번거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오히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재밌는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의 추억이 되고 유아를 내가 몇 년이나 같이 일을 했지만 이렇게 깊숙하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진중하게 이 만남의 무게들을 계속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아를 볼 때는 유아를 위한 먹힐 리스트를 짜야 돼 막 이러면서 비건 먼지 MT 갔다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먹줄 났어요.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제 비건 먼지 또 4년 넘게 계속 같이 해왔는데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또 같이 해보고 싶은지 멀리 또 떨어져 있을 때 이거는 사실 사전 질문에 없었던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해외에 계속 있을 거니까 해외의 그런 비건 소식도 많이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다음 질문과 이제 연관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외국에 가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조금 배우고 싶어요. 네, 막 이런 농촌 마을, 그러니까 농촌 마을이 아니라 자급자족 마을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런 마을들이 특히 유럽이나 호주 같은 그런 데 이제 곳곳에 있어가지고 농사 짓는 법, 뭐 씨 같은 거 얻는 법, 뭐 이런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머물면서 그런 라이프들을 조금 담아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하긴 이게 비건들이 계속 생각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에 포섭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뭐 비건 제품이 나와서 소비를 하나 더 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팜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그런 제품을 썼다고 했을 때 유기농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면 결국에 내가 먹는 것을 내가 직접 키워보고 싶은 욕망까지 이렇게 같이 드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저는 그리고 최근에 그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부 다요? 네, 전부 다 읽었어요. 네, 멋있어. 전부 다 읽었는데 사실 저는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자본주의가 왜 문제지? 그러니까 문제라고는 말하는데 그게 정확히 내가 왜 이 자본주의 안에 있는 게 비건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지구 환경에 그렇게 좋지 않을까? 이거를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거를 딱 이제 시원한 곳을 긁어준 책이 바로 에코페미니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더 그런 자급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리 잘하고 옷 리폼 잘하고 이런 삐삐가 엄마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이미 있었구나 하면서 네 되게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영광의 인사를. 저도 사실 이제 재봉틀을 좀 떠나 보내고 손바느질로 그래서 좀 많이 수선을 하고 있고 손바느질을 넘어선 수선을 하는 것은 좀 이제 지향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기계에 의존하지 않는 것도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목공을 할 때도 전기 공구를 쓰지 않고 수공구로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같은 것들도 해보고 싶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 게으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좀 막 멀리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손으로 하나하나 하는 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남이 해주면은 내가 여기서 은근슬쩍 받아 먹어야지 이런 살짝 야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야근 실토한다. 야근 생각. 야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금 제가 스스로 해보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질문할게. 네, 이렇게 유아 PD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삶의 방식도 조금 더 갖고 가고 싶고 손으로 하는 것도 점점 더 관심을 가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MBTI는 하지만 게으르다고도 하는데 당신의 MBTI는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이거 사실 우리가 맞춰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어려워. 유아의 MBTI는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맞춰봅시다. 우선은 E. 활발해 보이나요? 네. 네, E.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면 E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 그리고 나름의 즉흥성도 있으니까 P? 맞아. EP는 맞는 것 같아요. 중간이 어려운데. 중간이 어려워요. N인가 S인가? NS. 저는 S로 하겠습니다. 전 N으로 하겠습니다. 뭐야? 이렇게 한다고? 갈라. 좋아. 그리고 TF? 저는 B. B는 뭔데? 삐삐 할 때 B야? 네. 저를 좋아하니까요. 맞지. 그것도 맞죠. 저는 T? 자, 누가 정답일 것인가? ENTP. ENTP, ESTP. ESTP 다 T로 해주셨죠? 하지만 저는 MFP였습니다. 근데 전혀 MFP 같지 않지 않나? 그쵸? 내가 알고 있는 MFP가 아니야. ENFP. 예. 이렇게 하고 쳐줘야 될 것 맞아. 같은데. 제제가 이제 MFP의 이미지를 너무 맞아요. 저도 이제 제재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지 내가 진정한 MFP가 될 수 있구나. 아니죠. 아니에요. 나는 가짜 MFP구나. 아니에요. 게이지가 낮은 MFP. 사람마다 다른 MFP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유아의 궤적까지 물어보고 좀 인터뷰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유아는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런 커뮤니티? 네, 그런 비건 커뮤니티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런 자급자족 커뮤니티, 비건 커뮤니티에서 살려면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떠나서 하려는 것도 가서 이제 농사일이나 그런 커뮤니티에 제가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필요한 일들을 배우고 그것을 이제 조금 실력을 조금 닦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조금 네 비건 먼지 친구들과 비건 먼지 친구들은 모르겠어. 왜? 아니 너무 신자유주의 인간들이야? 같이 할 수 있어. 정말 나랑 같이 해줄까?
아직까지 서울 라이프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 않고 콘텐츠를 만드는 인간들. 그니까. 그래서, 네. 하지만 그런 연결성을 계속 갖고 나가면서, 맞아요. 질문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좀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도움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네, 알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맞아. 어차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손으로 하는 것도 수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대신 난 또 뭐 목공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커뮤니티를 만들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네. 이제 유아 PD와 소라 PD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rt33@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전에 저희가 팟캐스트에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고비건 해걸물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비건으로 희귀병 완치한 빗속맘의 이야기 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방송 시간상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팟캐스트 팟빵에서 비건먼지의 다른 이야기들도 방송되지 않은 이전 이야기들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비건먼지 삐삐PD 소라 PD 유아 PD 네.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